인공지능이 교육자를 대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다, 노라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답은 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서머를 만나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철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자 서울대 사범대학교 교육종합연구소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 교육공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 테크놀로지, 근데 뭐 여기 태블릿 PC도 있지만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지, 시작할 때는 뭐 하고 중간에 뭐 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크게는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지만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을 할 거냐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다. 교수 설계, 수업 설계, 영어로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네. 그게 이제 코어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 교육 설계까지도 가지만 교육 설계. 출발은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공학이라면 뭐 flipped learning 또는 blended learning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이 다양한 교수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것들 다 지금 녹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마 중심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는 것을 학생들과 만나서 그렇죠. 강의하는 거다 생각하는, 이걸 전부 다 비디오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로부터 무슨 새로운 변화가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수업을 비디오로 올려 찍으면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미리 보고 오게끔 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플립 러닝이 아마 이제 최근에 그런 기술적인 활용의 가장 심볼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오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무지무지 늘어났기 때문에 네.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이런 데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4년 정도 되었는데 네. 한국 처음 왔을 때 좀 놀랐던 것 중에 카페에 가면 이렇게 학생들이 인강을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뭐 프랑스에서 왔지만 네. 그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 블렌디드 러닝 한국에서 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블렌디드 러닝은 그래도 오래전에 있는데, 금방 파비앙님이 말씀하신 인강, 그러니까 네.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고 학원이나 학교에 직접 가기 힘든 사람들한테 보게 하는 것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이 열심히 하지만 예.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않아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터넷 강의로 보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 있었고, 네. 금방 파비앙님이 말씀하신 플립 러닝은 학교 교육에서 교사들이 자기가 하는 수업을 미리 찍어서 올려놓고, 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와서 자꾸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의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애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걸 한 4, 5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 플립 러닝이랑 블렌디드 러닝. 가장 큰 차이는, 블렌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컨비네이션 하는 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혼합? 하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블렌디드 러닝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네.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디스턴스 네네. 원격 교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원격 교육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 왔죠. 예. 근데 교실에 오는 순간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교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저런 태블릿 PC, 노트북을 네네.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됐어요. 사용하게. 플립 러닝은 미리 강의를 보고 강의를 듣고. 수업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풀이나 연습하는 활동을 한다. 그게 이제 플립 러닝이에요. 플립 러닝. 교수님께서 이 플립 러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원래 플립 러닝은 미국의 고등학교 맥락에서 성공한 걸로 우리나라에 알려졌어요.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네. 어떤 선생님이 보니까 애들이 자꾸 딴짓하고 네. 뭐 어디 뭐 예컨대 스포츠 액티비티가 아니라 수업에 빠졌어. 네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동영상 이제 올려줬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플립 러닝에 보다 더 주목한 게 대학이었어요.
카이스트가 먼저 시작을 했고 네네. 서울대학교가 제가 이제 2013, 14년도 있었을 때 도입을 했는데 어. 놀랍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네. 4, 50명 있으면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에 한 20명은 딴짓하고 있대요, 교수님들이. 뒤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말하는 걸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렉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학생들도 있고 좀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렉처 해당되는 찍어서 올려놓고 수업 중에는 보다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게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어떤 그 교수학습 개발 센터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제 과목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이 자기 과목을 예컨대 뭐 한 15주 차면 전부 다 녹화를 해야 돼요. 네네. 강의를. 네네.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네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올려놓고 설계하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도 하셨고 해서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을 텐데 네.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네. 좀 덜 익숙한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줌으로 수업하기 전까지는 네네. 교수님들 중에서 아무리 많아도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런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아예. 수업을 하고 네. 한 70에서 80% 선생님은 여전히 그냥 여전- 교실에 네네네. 와서 네네. 하는 그런 수업을 선호하셨지. 근데 네네. 이제 작년에서 금년 넘어오는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뭐 만약에 작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다면 맞아요. 우리 교수님들 여전히 온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런 네네.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변했고 이제 어떻게 그런 분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이제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멋진 악어가 물어보셨는데요. 음. 네, 이런 별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발달하니 인공지능이나 챗봇을 활용한 교육공학 연구도 많아지는 듯하고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도 관련 논문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지금 얼마만큼 발전했나요? 미국에 있는 알렉스라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너는 요 레벨에 공부해야 돼 라고 딱 알려주는 인텔리전트한 튜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축적해서 만든 그 파트예요. 네. 그런 파트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제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거냐. 거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계가 있어요.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 할 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네.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 없으면 선생님이 이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인공지능이 교육자를 대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질문이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네. 하나죠. 네네. 답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다, 노라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그게 맞아요. 네네. 맞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교사를 대신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그런데 그건 좀 오래 이후에나 오래? 될 것 같아요. 오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네네. 학교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그 교사 중심, 네네. instructor centered 교육 education이었어요.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위해서 이제 맞춰서. 교육자들이 아니면 교육 환경이 제공해 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러너 센터드로 가고 있어요. 학생이 이제 중심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러너 센터드의 교사는 이 러너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인공지능을 이제 그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는 교사가 이 인공지능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뭐 이런 펜이나 이런 거야, 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네. 같이 이 교사와 이걸 함께. 파트너로 본다. 네. 그래서 용어를 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트너로 파트너. 보고 이 학생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른바 포스트 휴머니즘, 그 인간이 중심이 된다.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네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포스트 휴머니즘의 에센스인데
그게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고 저는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그래도 휴먼이 해야 된다. 휴먼이 네. 바쁜 원숭이가 바쁜데도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 교육, 교육공학은 계속 선정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전후로는 유례 없는 성장과 폭력을 가져왔는데요. 직접 필드에 계시면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과제물을 올리고 학생들이 거기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교수님들이 한 50% 썼어요. 이미 코로나 전에도. 네. 그런데 코로나 있은 이후는 100% 쓰시고 그럼 안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예상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네, 네.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교수님이 어디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럼 휴강하고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은 그냥 그렇죠. 하고 거기 가서 강의하시면 하고. 되는 예. 거예요. 국제적인 컨퍼런스 교수님들 저도 네. 한 학기에 꼭 한 2주간 나가거든요. 그럼 그때 수업 네, 못했어요. 네. 근데 네, 수업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자기 수업에 인비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가서. 그렇죠. 여기 학생들 앉아 있고 줌으로 하면 네. 그분이 나와서 강의해요. 네. 기술이 있으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 주도적인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나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좋은 교육이란. 근데 그럴 때 도와주는 것의 에센스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피드백. 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옆에서 그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과정을 관찰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죠. 아마 그때 말하는 교육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있고 네.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바깥에 있는 어떤 이런 교육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바깥에 이런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에 본다면 하나는 그 학생들의 어떤 수요나 능력에 맞추어져서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 이런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교육은 계속해서 워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네. 바깥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워크와 관련돼서 저는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워크를 하는데 이 교육이나 학습하는 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일과 워크가 어떤 지금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렇게 교육의 어떤 수단적인 역할도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어떤 클래스아마 나오실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혹시 보고 싶으신 클래스아마 있으면 클래스암 방문해 주시고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할 땐 클래스암.